돈이 쌓이는 집은 해가 바뀌기 직전에 딱 세 가지만 챙깁니다. 남은 곡식은 모조리 끓여서 비워내고 뿌리채소로 얽힌 인연을 잘라내고 마지막에는 노란 그릇을 가득 채워 장가둡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새해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연말에 먹는 밥 한 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년 한 해를 끌고 갈 기운을 결정짓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밥상을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재물운을 여는 연말 음식 풍수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며칠을 그냥 흘려보낼지 내 편으로 끌어올지 천천히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유난히 계획표를 잘 짜서가 아니라 마지막 며칠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방심하는 시간이 바로 연말입니다. 달력을 보며 숫자 바뀌는 것만 기다리다가 정작 중요한 마무리는 놓치고 새해 첫날부터 묵은 고민들과 다시 맞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은 그런 빈틈을 아주 잘 노립니다. 방 안도 안 치워놓고 손님을 부르는 것처럼 마음과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새해 운을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돈이라는 손님도 마찬가지여서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인사만 하고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연말 풍수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식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언가 거창한 장식을 새로 사는 것보다 평범한 밥상에 의도를 심는 쪽이 훨씬 힘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밥상이 비우고 끊고 채우는 순서로 흘러가면 좋다고 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세 단계를 밥 한 끼짜리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올해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대접하는 밥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어느 집이든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찬장 구석에서 언제 산지 가물가물한 콩 봉지가 나오고 쌀통 바닥에는 어정쩡하게 남은 쌀이 한 줌 보입니다. 그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깝다, 나중에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그 나중을 연말로 못을 박습니다.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 대표가 해를 묵힌 곡식입니다. 해를 넘긴 곡식에는 그 해의 걱정과 실수와 아쉬움이 그대로 스며 있다고 보는 예태석이 있습니다. 묵은 쌀을 그대로 남겨두면 내년까지 묵은 마음이 따라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날쯤 집안의 곡식을 싹 긁어 모아 한 번에 밥을 짓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냥 잡곡밥이라고 부르기에는 심심하니 운짱튜브에서는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오래 잠고 정리밥상. 이 밥에는 정교한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통에 남은 콩, 귀리, 조, 현미, 애매하게 남은 흰쌀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곡식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해 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들도 같이 넣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달 시작만 하고 미뤄둔 계획, 연락해야지 하면서 끝내 못 연락한 사람들까지 살짝 떠올리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마술처럼 통장이 2배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밥상은 돈을 늘리는 마술이 아니라 마음의 장부를 마감하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은 머리로만 정리하면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써야 정리가 됩니다. 서랍 정리도 손이 먼저 나가고 운 정리도 생각보다 숟가락이 먼저입니다. 잡곡밥이 풍수적으로 재미있는 점은 색깔에 있습니다. 검은 콩의 깊은 색은 몸과 머리를 지키는 지혜와 건강의 기운, 붉은 곡식은 쌓인 애꿎은 기운을 태워보내는 불의 기운, 노란 곡식은 재물과 곡식, 창고를 상징하는 흙의 기운, 흰쌀은 새 출발, 현미 같은 갈색은 땅의 중심을 잡는 역할로 풀이합니다. 이 5가지 색이 모이면 오방색이라고 해서 기운의 균형을 잡는 상징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보면 잡곡밥 한 그릇이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상징을 빼곡하게 품은 의식용 음식이 됩니다. 새해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가겠다는 약속을 밥그릇 안에 담는 셈입니다. 밥이 지어지면 여기에 꼭 들어가는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밤이나 대추 같은 열매입니다. 둘 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거나 가지 끝에서 통통하게 여무는 열매입니다. 하나는 땅의 깊이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혈관처럼 재물의 통로를 상징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솥 안에서 끓는 물과 함께 묵은 곡식들이 뒤섞이고 밤이나 대추가 중간중간 박혀 익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 수고했던 일들이 끓어서 부드러워지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실패했던 일들도 너무 오래 씹지 말고 뜨겁게 익혀서 삼켜버린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을 때 이건 더 이상 그냥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오래 남은 찌꺼기를 싹 긁어 한 그릇에 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올해 내 발목 잡던 것들은 여기까지다. 이 그릇이 내 마음속 마지막 잔액이다. 어떤 집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연말마다 이렇게 밥을 먹어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흩어지고 경제적으로 굴곡이 있어도 이상할 만큼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잘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하나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밥상도 그 규칙 중 하나로 자리 잡곤 합니다. 사람은 큰 비법보다 작은 규칙을 오래가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이 연말 잡곡밥은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매년 한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 문장입니다. 올해는 어디까지 버리고 갈까? 그리고 숟가락을 몇 번 뜨는 동안 그 답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제 몸 안에 묵은 기운을 한번 끓여서 정리했다면 그 다음은 실을 잘라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된 관계와 습관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메시지를 삭제해도 머릿속에서 다시 이어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밥상에는 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주방에 있는 평범한 칼입니다. 풍수에서는 칼을 기운을 자르는 도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칼은 사람을 향하지 않고 뿌리를 향합니다. 물을 하나 꺼내 도마 위에 올립니다. 반으로 자르고 다시 나누어 썹니다. 이 순간부터 작은 의식이 시작됩니다. 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가 올라온 채소입니다. 1년 동안 깊이 박혀있던 것들을 한 번에 뽑아 올리는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게다가 색깔이 흰색이라 탁한 것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운과 자주 연결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소화를 돕고 위로 치솟은 기운을 내려주는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연말 문화물에는 또 하나의 조용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어있던 관절에 윤활유를 바르듯 막혀있던 재물과 인연의 길에 미끄러지는 느낌을 더해주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붓고 간을 맞춘 뒤 참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끓입니다. 처음에는 단단하던 무가 나중에는 젓가락만 올려도 툭툭 잘립니다. 이 모습과 함께 한 해 동안 끊어야 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보다는 내 안에 자리 잡은 패턴을 떠올리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사라져도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습관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썰면서 떠올릴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고리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씀씀이, 매번 비슷한 타이밍에 터지는 작은 사고들, 마음과 다르게 계속 미뤄지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 줄씩 잘라냅니다. 칼이 땅속 물을 썰어내듯 나를 묶어놓던 고리를 조금씩 잘라내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진 무나물을 한 젓가락 떠먹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씹어서 삼켰으니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 앞으로는 나를 대신 채우는 에너지만 받겠다. 연말에 이 무나물을 꾸준히 챙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단순합니다.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기보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애매한 일들이 덜 꼬이고 묵은 고통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새해 운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이제 비우고 끊었다면 그릇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은 좋은 것도 담을 수 있지만 멍하니 두면 다시 아무거나 들어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그냥 놔두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복을 채우고 잠그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호박죽입니다. 노란 호박을 떠올려 보면 예전 선조들이 왜 황금덩어리와 연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둥글고 묵직하고 속은 단단하게 꽉 차 있고 색깔은 곡식 창고의 황금빛과 닮아 있습니다. 호박을 삶고 으깨고 다시 끓이면서 죽이 점점 걸쭉해집니다. 묵지 않고 숟가락이 꽂힐 정도의 농도를 만들면 풍수에서는 그것을 재물을 붙잡는 힘으로 상징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물처럼 흘러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찰기가 있어서 머무는 모습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동그란 새알심이 등장합니다. 쌀가루 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글동글 굴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하나씩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작은 알맹이 하나가 새해에 들어올 기회, 재물, 인연의 씨앗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냄비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익어가면서 하나씩 위로 떠오릅니다. 바닥을 쳤던 운이 다시 떠오르고 눌려있던 재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온다는 상징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붉은 팥을 더합니다. 붉은색은 예부터 잡기와 나쁜 기운을 막는 색으로 자주 쓰입니다. 문 앞에 빨간 것을 걸어두는 풍습, 어린아이 배에 붉은 글씨를 써주던 장면, 상복에 붉은 실을 한번 매던 장면에도 비슷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믿음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연말에 호박죽과 팥, 새알심이 함께 들어간 그릇을 앞에 두고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그릇이 내년 내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숟가락 한 번 뜰 때마다 새로 들어오는 기회 하나를 먹는 거다. 농담처럼 주고받아도 마음 한쪽에서는 꽤 진지해집니다. 그릇 속 노란 죽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새해의 나 자신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상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상상을 쓰면 걱정이 현실을 잡아먹고 소망의 상상을 쓰면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생 정리 이야기라는 것을요. 잡곡밥에서는 작년의 찌꺼기를 다 긁어 모아 한 번에 소화시키고, 무나물에서는 어중간하게 이어진 고리를 칼로 자르고, 호박죽에서는 비어있던 그릇을 황금색으로 채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흐르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운은 저 멀리서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밥 위에 살살 쌓인다는 점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는 결국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말 밥상 3번이 바뀌면 새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피해야 할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특정 시기에 몸 안에 차가운 기운을 과하게 넣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처럼 모든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시기에는 따뜻함을 유지하는 쪽에 점수를 더 줍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실제 행동도 굼떠지기 쉽습니다. 좋은 운이 와도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묽고 힘없는 음식입니다. 예전에는 죽이 부족한 쌀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던 시절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죽에 흘러내리는 모양을 가난과 허기의 상징과 겹쳐보기도 했습니다. 알맹이가 다 풀어져 힘이 빠진 모습이 힘없이 흐려지는 운세와 겹쳐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새해 초에는 최소한 밥알이 살아있고 씹는 힘이 느껴지는 음식을 더 권장합니다. 단단한 알맹이가 있어야 올해도 이만큼 씹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같이 올라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풍수도 결국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하자는 도구이지 사람을 억지로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기본은 건강이고 그 위에 상징을 살짝 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 남은 곡식이 있다면 한번 싹 모아서 잡곡밥을 짓고 무 한 통만 사와서 나물이나 국을 끓여보고 마지막으로 호박죽 한 냄비 끓여서 노란 그릇을 채워보는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집밥이지만 그 안에 의미를 조금 진하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해보면 내년을 향한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새해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비한 밥상 위에서 시작되는 한 해가 됩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이 밥상 위에 의미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은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됩니다. 운짱 튜브 방식으로 정리하자면 연말에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올해 남은 걱정과 찌꺼기는 잡곡밥에 모아서 소화시키고, 끊어야 할 고리들은 무칼로 썰어 나물로 삶아먹고, 새로 들어올 복은 호박죽에 새알심으로 빚어 꽉 채워 잠가두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수고 많이 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잘 벌고 잘 쓰고 잘 비우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운짱튜브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마지막 밥상에 어떤 음식을 꼭 올려보고 싶은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기운을 제일 먼저 채우고 싶은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올해 묵은 걱정은 잡곡밥에 다 넣겠습니다. 내년 복은 호박죽 그릇에 꽉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마음이 한번 정리됩니다. 댓글을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년 운세는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 연말 밥상은 그냥 끼니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작은 개업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즐겁게, 가볍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